어둠이 짙게 들이운 상하이의 어느 낡은 농탕. 철거 예정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잿빛 건물들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간신히 새어나오고 있었다. 림모의 작업실이었다. 스물 후반의 그녀는 늦은 밤까지 홀로 캔버스 앞에 앉아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칼, 물감 자국이 채 지워지지 않은 손, 그리고 세상의 냉대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예술에 대한 집념이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 함께 서려 있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도시의 화려함 뒤편, 소외되고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애착과 슬픔을 담고 있었다. 림모는 가끔씩 창밖을 내다보았다. 빠르게 변해가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아래 그녀의 농탕은 마치 시간 속에 갇힌 섬처럼 느껴졌다. 같은 시각 도시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펜트하우스. 젊고 유능한 CEO 천양은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끝없는 경쟁과 공허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상하이의 화려한 야경은 그에게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다. 중요한 투자 설명회를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그는 잠시 머리를 식히러 무작정 거리로 나섰다. 밤에 장막을 두른 도시는 낮보다 더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다. 정처 없이 걷던 그의 발길이 우연히 낡은 철거촌 근처에 멈췄다. 그곳에서 그는 마치 운명처럼 허물어져가는 담벼락에 그려진 거대한 그래피티와 마주쳤다. 거칠지만 강렬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그림,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그의 온몸을 관통했다. 그림은 마치 도시에 숨겨진 절규처럼 혹은 잊혀진 꿈처럼 그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 그림을 그린 이가 바로 림모였다. 다음 날, 천양은 수소문 끝에 림모의 작업실을 찾아냈다. 좁고 허름했지만 림모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에는 그녀만의 독특한 예술적 감각이 배어 있었다. 갑작스러운 방문객의 림모는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천양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솔함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 그는 림모의 작업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며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예술 세계에 깊이 매료되었다. 림모의 그림들은 그가 잊고 살았던 어떤 근원적인 감정들을 건드렸다. 그가 속한 세계의 화려함과 성공은 종종 피상적이고 공허하게 느껴졌지만 림모의 작업실에는 진정한 삶의 숨결이 살아있는 듯했다. 림모는 처음에는 차갑게 대했지만 천양의 꾸준한 관심과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는 단순히 부유한 후원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작품 속에 담긴 고독과 저항, 그리고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알아보는 사람이었다. 그들의 만남은 주로 림모의 작업실이나 농탕 입구에 있는 류 아저씨의 낡은 찻집에서 이루어졌다. 류 아저씨는 림모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말없이 그녀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는 천양의 진심을 꿰뚫어보고 두 사람의 만남을 조용히 응원했다. 천양은 림모를 통해 자신이 잊고 지냈던 감정들과 삶의 다른 가치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림모의 작품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돕기 시작했고 그녀의 세계에 점차 동화되어 갔다. 값비싼 정장 대신 편안한 옷차림으로 그녀의 작업실을 찾았고 늦은 밤까지 그녀와 예술에 대해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겼다. 림모 또한 천양의 따뜻함과 그가 가진 내면의 고독을 이해하며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녀는 천양이 가진 부와 명성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민과 진정성을 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풋풋하면서도 깊은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림모의 캔버스에는 이전보다 더 따뜻한 색채가 스며들었고 천양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천양의 변화를 눈치챈 그의 고모이자 가문의 실세인 야오 여사가 림모의 존재를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야오 여사는 냉철하고 계산적인 사업가였다. 그녀에게 가문의 명예와 사업적 이익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녀는 천양을 그룹의 후계자로 점찍어두고 유력 가문의 딸과의 정략 결혼을 추진하고 있었다. 자유로운 영혼의 가난한 예술가 림모는 그녀의 계획에 큰 걸림돌이었다. 야오 여사는 먼저 천양에게 압력을 가했다. 정략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림모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종용했다. 천양이 반발하자 그녀는 직접 림모를 찾아갔다. 야오 여사는 림모에게 모욕적인 제안을 했다. 거액의 후원금을 제시하며 그녀의 예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하거나 혹은 천양의 곁을 떠나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했다.
림모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야오 여사의 차가운 눈빛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야오 여사의 방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림모가 사는 농탕 지역의 재개발을 가속화시켰다. 철거 예정일이 갑자기 앞당겨졌고 림모와 동료 예술가들은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설상가상으로 소셜미디어에는 림모가 천양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악의적인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익명의 제보자들은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과 거짓 정보로 림모를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갔다. 야오 여사의 계략으로 인해 림모와 천양 사이에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발생했다. 림모는 천양의 세계와 자신의 처지 사이에서 깊은 괴리감을 느꼈고 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괴로워했다. 천양은 림모를 지키고 싶었지만 가문의 엄청난 압력과 사회적 평판 앞에서 고뇌했다. 그는 림모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림모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한 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으려 했었다. 천양은 림모의 작품 속에 담긴 진실을 믿었고 림모는 천양이 보여주었던 순수한 눈빛을 잊지 못했다. 림모는 자신의 예술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농탕의 다른 예술가들과 연대하여 재개발에 저항하는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그들은 철거 직전의 건물 벽에 자신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분노를 담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예술은 단순한 저항을 넘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애도이자 새로운 시작을 향한 갈망이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천양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림모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낡은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용기가 움트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야오 여사가 만들어 놓은 성공의 틀 안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드디어 림모와 지역 예술가들이 준비한 재개발 반대거리 예술제 날이 밝았다. 철거를 앞둔 농탕 골목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다. 수많은 시민들과 언론이 모여 그들의 마지막 몸부림을 지켜보고 있었다. 림모는 동료들과 함께 밤새 준비한 설치 작품을 선보였다. 폐허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그들의 작품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야오 여사가 투자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녀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림모의 작품을 가리켰다. 이런 저급한 낙서들이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불온한 행동일 뿐입니다. 그녀는 경비원들을 동원하여 작품들을 철거하고 예술가들을 해산시키려 했다. 림모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동료 예술가들과 함께 끝까지 저항했다. 그들의 외침은 철거 소음에 묻혀 점점 작아지는 듯했다. 같은 시각 천양은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투자 계약 발표회에 참석 중이었다. 그의 앞에는 수많은 카메라와 그룹 임원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발표 자료가 들려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림모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발표대 위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림모의 강렬한 눈빛, 그녀의 작품들이 전해주었던 뜨거운 감동, 그리고 야오 여사의 냉혹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천양은 갑자기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장내가 술렁였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이 계약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로 발표회장을 박차고 나왔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경악했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림모가 있는 철거 현장으로 달려갔다. 농탕 입구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경비원들과 예술가들, 시민들이 뒤엉켜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천양은 인파를 해치고 림모에게 다가갔다. 절망에 빠져있던 림모는 천양을 보고 놀란 눈을 크게 떴다. 천양은 수많은 카메라와 군중 앞에서 림모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확성기를 집어들고 외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작품들이 정말 불온한 낙서로만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이 도시의 사라져가는 기억과 예술가들의 순수한 영혼이 담긴 절규로 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차가운 빌딩 숲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인간적인 가치들입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는 야오 여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고모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당신의 방식은 틀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함께 제 가슴이 뛰는 삶을 살겠습니다. 천양의 용기 있는 외침은 현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반전시켰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예술가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언론의 카메라는 일제히 천양과 린모를 향했고 야오 여사는 당혹감과 분노로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천양의 용기 있는 행동과 대중의 지지 여론에 힘입어 린모의 농탕 지역 재개발 계획은 결국 일시적으로 보류되었다. 시정부는 이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고 예술가들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오 여사는 이번 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고 가문 내에서도 그녀의 입지는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고 인정하지는 않았다. 천양은 약속대로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그는 자신의 지분과 자산을 정리하여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린모와 같은 비주류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도시에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재단의 목표였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CEO가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린모는 천양의 든든한 지지 속에서 더욱 자유롭고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펼쳤다. 그녀의 예술은 더 이상 소외된 외침이 아니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위로를 주었고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다. 그녀는 천양과 함께 농탕 지역을 되살리는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시간이 흘러 한때 폐허가 될 뻔했던 낡은 농탕 골목은 예술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린모와 천양은 그곳의 작은 작업실에서 함께 새로운 공동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찾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미소가 가득했다. 어느 맑은 오후 두 사람은 작업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있었다. 린모는 천양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다. 천양